무대 위 가수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먼저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KBS 브루의 명곡 녹화 현장. 늘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분위기를 잡고 특유의 재치로 흐름을 살리던 MC 신동엽이 노래 한 곡이 끝나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냉철한 귀를 가졌던 작곡가 조영수마저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가수를 비추고 있었지만 정작 시청자들의 마음을 붙잡은 건 관객석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금 울어도 되는 분위기인가? 가 아니라 지금은 울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로 공기의 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순간 말입니다. 그날의 중심에는 가수 이찬원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흔히 감동을 주는 무대라면 노래가 참 좋았다로 끝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소 찬또백이라 불리며 우리에게 구수한 흥과 에너지를 주던 청년이 이날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을 꺼내 놓았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난 뒤 조영수 작곡가가 힘겹게 꺼낸 한마디가 현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를 듣는데 잊고 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찬원의 묵직한 음색이 자신에게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고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렸던 이유는 조영수가 원래 무대를 평가하는 사람이지 무대에 의해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만들고 설계하고 가수의 감정을 계산해내는 쪽에 가까운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감정에 완전히 당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사실 작곡가는 늘 감정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기술적으로 다루는 것과 실제로 그 감정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조영수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만든 노래의 힘을 이찬원이라는 가수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처럼요. 노래는 이렇게 사람을 다른 시공간으로 데려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날은 이찬원의 목소리가 자신을 데려가도록 저항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율은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참는 사람의 표정은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잠깐 입술을 다물고 시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숨을 한 번 크게 삼키는 그 짧은 틈에서 진심은 드러납니다. 그 틈이 이날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찬원의 무대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기억을 건드렸을까? 단순히 노래를 잘 불러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찬원은 노래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부르는 것보다 진짜로 부르기 때문에 무서운 가수입니다. 음정을 정확히 맞추는 기술을 넘어 특유의 긁는 듯한 탁성과 깊은 성량 안에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방식이죠. 울음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과장되게 꺾거나 떨림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덤덤하게 뚝심 있게 내뱉는데 그 담담함이 사람을 더 세게 흔듭니다. 마치 나도 슬프지만 참고 있으니 당신은 울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이는 어른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를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립니다. 감동은 벽을 치고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틈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데 탁월합니다. 이날 조영수가 했던 말은 사실 이찬원을 칭찬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음악의 본질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노래는 결국 누군가의 삶에 닿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닿는 지점이 꼭 화려한 고음이거나 폭발적인 성량일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날에는 이찬원처럼 한 사람의 숨 고르는 타이밍, 단어를 끝맺는 묵직한 호흡, 문장 사이의 여백이 더 크게 사람을 울립니다. 한 번 크게 터뜨리는 대신 천천히 쌓아 올려서 마지막에 사람 마음을 툭 치고 지나가는 방식. 그러니 조영수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흐름을 예능의 톤으로 간신히 붙잡아준 사람이 신동엽이었습니다. 신동엽은 보통 감동적인 무대에서도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진행자가 정리하지 못하고 먼저 흔들려 버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신동엽이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는 장면이 잡히면서 시청자들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방송용 리액션이 아니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신동엽조차 무너졌다는 건 이찬원의 노래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기억을 건드린 게 맞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동엽이 가슴 깊은 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게 올라왔다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건 음악이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니라 소환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설득은 논리로 되지만 소환은 기억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날 부르의 명곡은 평소와 달리 경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닿았느냐의 순간이었죠. 노래 한 곡이 끝나고 남은 건 점수보다 표정이었고 박수보다 침묵이었고 멘트보다 눈물이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가 끝난 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 소비가 아니라 추억과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이 가진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힘입니다. 우리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덮어두고 살 뿐이거든요. 이찬원의 노래는 그 덮개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예능에서 또 다른 시간 이야기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폭소였죠. 최근 한 인기 예능에서 이원진이 연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미라이 옆에 있으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듣는 순간 출연자들도 시청자도 동시에 빵 터졌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사실 예능에서 이런 멘트는 한 끗 차이로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이원진은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지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웃긴데 동시에 부끄럽지 않은 진심.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많은 사람이 이 멘트를 단순한 로맨틱 멘트로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은 사실 욕심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 바쁜 하루가 계속 앞으로만 달리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만이라도 멈춰 서고 싶은 욕심. 다들 한 번쯤은 느끼지만 쑥스러워서 잘 말하지 않는 감정이죠. 이원진은 그걸 예능에서 툭 던졌고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 기분 알지? 그리고 이 멘트가 혼전 연애라는 키워드와 엮이면서 반응이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전 연애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부담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연애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연애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죠. 이원진의 발언이 좋게 들린 건 장난처럼 던졌는데도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본다는 메시지가 같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터졌지만 조롱이 아니라 공감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찬원의 노래가 누군가의 어머니를 소환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원진의 멘트가 누군가의 지금을 붙잡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결국 시간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 멈추고 싶은 시간을 말하게 하는 마음. 방식은 달랐지만 사람들이 반응한 이유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결국 기술보다 진심에 더 빨리 무너지고 정보보다 감정에 더 오래 머무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찬원의 무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찬원은 단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부르의 명곡이 매주 다양한 가수와 사연을 보여주지만 어떤 무대는 유난히 오래 남죠. 그 오래 남는 무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건 내 얘기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것. 조영수의 눈물도 신동엽의 눈물도 사실은 그 순간의 증거였습니다. 이찬원이 전달한 진심 어린 감정이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맞닿아 버렸고 그 접점이 화면 밖의 시청자에게까지 번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그 장면을 찾아보게 됩니다. 노래는 끝났는데 마음이 끝나지 않아서요.